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아니, 세계 모든 여론의 중심지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비 피해 또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3세력, 지금 없는, 존재하지 않는 신당, 제3세력, 몇 석이나 가져갈까요? 지금 아직 선거법이 아직 정비가 안 됐죠. 개정 안 됐습니다. 개정이 안 됐죠. 지금 선거법이 예전처럼 그 유성 정당이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 지금 움직임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가 워낙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야 양당이 이제 뭐 법적으로 이걸 좀 정비를 하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정비할지가 아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당이 어느 정도 이거 득을 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저번 때처럼 그 여야 1, 2당이 유성정당을 만드는 거는 뭐 법이 정비가 안 되더라도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마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뭐 심지어 정의당도 쪼개진다는 얘기가 있고, 뭐 제3지대 신당이 뭐 지금은 양양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그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신당들이 그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우후죽순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도 총선을 앞두고는 신당이 많았어요. 뭐 신당은 대선 때처럼 그 대통령 하나 뽑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제 뽑고,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건 비례대표도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 표만 좀 얻어진다 한다면은 비례대표도 한두 석이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노리고 뭐 1인 정당이 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는데, 내년 선거는 지금까지 역대 선거보다 그게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3지대 신당에 대한 사람들의 필요성이라든가 일반 유권자들의 기대가 있긴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너무 많은 신당들 때문에 신당 필요성에 빠질 수도 있다. 신당 피로감. 네, 피로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당 하면은, 홍 기자님, 이전의 사례를 보면은 뭔가 좀 구심점이 될 만한 대선 후보가 있거나, 지역 기반이 되거나, 그래도 정말 좀 주목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후보자로 등장하는 경우에, 또 뭔가 분노를 잉태했을 때, 분노를 좀 이렇게 품에 안고 등장했을 때, 가령 이제 친박이었는데 국민도 썼고 저도 써봤습니다, 이럴 때 좀 뭉쳐서, 또는 이제 이념적으로라도 그래도 뭔가 좀 노동자는 노동자를 대표해 줄 수 있을 때, 가령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근데 지금 금태섭 양양자 또는 최경환 또는 앞으로도 우병우, 뒤로도 우병우, 그 다음에 뭐 이런 세력들, 그런 과거에 좀 유의미한 의석수를 올렸던 정치 세력의 등장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저기 7월 초에 연합뉴스 매트릭스 조사를 보면 신당, 제3지대 신당에 대한 신당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7.7%예요. 유권자 절반이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신당을 창당한 사람들은 상당히 기대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아니, 이게 진짜 속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의뢰의 그냥 근데 저는 바람직한 답변을 한 걸까요? 바람직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그게 뭐 사람들한테 그게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질문도 아니잖아요. 신당에 대해 필요 없다라고 대답한다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혹시 신당 떡볶이 생각한 건 아니죠? 자,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신당이 창당되면 찍겠다. 그거는 이제 29%밖에 안 나왔다. 사실 이제 그 차이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는 거의 절반 가까이였는데 정작 총선에서 신당 후보를 찍겠냐는 것은 20몇 %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지금 양양자 의원은 뭐 신당 창당하면 내년 총선에 50석 얻을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은 30석이 목표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건 이해는 가고, 근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뻥카다 뭐 이제 그런 표현까지도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양양자 의원의 50석,
금태섭의 30석은 어디 근거를 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얘기죠. 뭐 근거는 무슨 근거야. 그냥. 무슨 어. 통계나 또는 사회조사 방법론이나 아니면은 빅데이터나 뭐 이런 연구 결과, 뭐 AI나 이런 결과가 아닌 거네요. 야영자 의원이나 김태섭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그거 돌려봤는지, 빅데이터 돌려봤는지, 여론조사 돌려봤는지 물어보세요.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은 혹시 아니고. 뭐 전화는 안 왔습니까? 왜 전화가 와요? 네. 저한테 왜 전화가 와? 아니, 근데- 나랑 뭐 당을 같이 하자고? 아니 그래도 좀 전문가 조언을 얻는다든지. 무슨 조언? 아니 뭐 신당에 대한 어떤 가능성. 저는 그분들하고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게 뭐 중요한 얘기는 그래서 아니잖아요. 여쭤봤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금태섭 양양자 신당 일각에서는 이런 신당의 움직임을 취하는 듯하다가 좀 거대 정당 중에 한 곳과 좀 손을 잡기 위한 좀 그런 마포석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아. 뭐 그럴 거면은 아예 뭐 지금부터 입당을 해서 그걸 하겠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입당하기도 어려울걸요? 만약에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합당을 하겠다. 예. 대선 때는 합당할 수 있어요. 아. 대선 때는. 근데 이분들 갖고는 대선 때 합당하기도 어려우니까 안철수 정도 되면 합당이 되겠죠. 안철수 정도 되면. 근데 안철수도 합당 못하고 그냥 예. 유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합당은 뭐 1대1 합당은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금태섭 양양자 갖고 1대1 합당을 한다? 왜 하죠? 합당을? 상당히 시니컬하시네요. 시니컬하죠. 저기 네. 양양자 의원 의석수 하나 있고 금태섭 전 의원은 의석수도 없는 정당인데 기존 양당에서 왜 1대1 내지는 굳이 뭐 지지율에도 더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왜 뭐하러 저기 합당을 하면서 지분을 줘요? 아. 그러니까 뭐 당신네들이 어디 지역구 하나 잡아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그러는 거지. 네. 그 사람들이 온다고 무슨 뭐 얘기한 대로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지 뭐 되는지. 아니 그럼 홍 기자님 그러면은 합당도 좀 힘들어 보이고 양양자 그러니까 50 입당은 할 수 있지 입당. 예, 양양자 50석, 금태섭 30석은 근거도 없고 그럼 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신당을 창당하는 입장에서는 네. 뭐 이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 또 이해가 가죠. 뭐 뻥카든 아니든 어쨌든 그러면은 뭐 한두 석 없겠다고 하고 신당 만들겠어요? 뭐 그 정도는 뭐 큰 소리 치고 만드는 거겠죠. 예. 네. 그렇다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뭐 TK 지역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이야기하고 나경원 전 의원도 이야기하고 뭐 등등등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이야기를 하나요? 뭐 보수 대연합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뭐 대연합인지 소연합인지 몰라도 네. 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당을 만드는 거야. 뭐 불가능할 일은 없겠죠. 예. 근데 그 당이 표를 얻는지 그거는 퀘스천 마크가 강하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박근혜 전 대표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총선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할까요? 어떨까요? 그리고 그 영향이 있을까요? 유영하 변호사라는 분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거나 선거에 출마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전에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결과가 어땠죠? 아직까지는 국회의원을 해보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하는 거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네.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질 텐데 예.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 그 기억에서 이제 뭐 사실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 지난 다음에 대구의 한 지역구에서만 유영하 변호사를 밀어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럴 박근혜. 거면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뭘 어떻게 해봤겠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대구시장인가 예. 예선전에서 떨어졌죠 아마. 예, 홍준표. 예선전에서 떨어졌는데 박근혜 대표가 뭐 대구 지역, 대구 경북에서 뭐 한 지역구만 갖고 어떻게 해본다? 그걸 왜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유영화를 위한 그런 한 지역구를 위한 그걸 왜 하죠? 유영하 변호사 지역구에 힘을 보태는 것도 안 할 것이다. 그걸 왜 하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 유영화 하나 당선됐다고
박근혜 만약에 당선되기도 어렵겠지만 당선됐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상이 갑자기 정치적으로 확 올라가나요? 이쪽은 뭐 지금 100석 뭐 100몇십석 그런데 한 지역구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나도 이제 지역구 하나 나 지지하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난 강력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뭐하러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석 정도 얻을 수 있는 정당을 뭐 후원을 해준다. 네. 뭐 그러면 모르겠으나 한석 그거 얻으려고 그거 좀 없어 보이잖아요. 많이 없어 보이죠 사실. 자, 제3시대, 제3세력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있습니다. 그만큼 정당에 대한 혐오감, 정당 기존 거대 정당들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당을 찍을지는 미지수이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론고수 홍영림 기자,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